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또는 이제 연간 기준으로 다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니까 주요국 증시 낙폭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요국 증시 중에서 유난하게 많이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하고 항생지수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빠지긴 했는데, 우리만큼 빠진 나라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는 S&P 500보다 조금 더 빠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좀 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수급,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악재를 좀 과대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뭐 긴축이라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부담스럽긴 한데, 코스피가 러시아보다 더 빠지고 나스닥보다 코스닥이 더 빠지는 건 이제 국내 수급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근본적으로는 수급에 더 큰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해소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표인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2% 넘어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금요일에 1.92%까지 이제 내려왔죠. 그 미국 연준 금리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걸 반영한다라는 2년물 국채 금리도 1.5% 정도로 지금 1.6% 넘어갔다가 1.5% 정도로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금리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는 거는 역시 이제 물가, WTI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국제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 93달러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지금 100달러까지 10%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크게 유발했던 요인이 에너지 가격하고 중고차 가격인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국제유가 계속 올라가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를 5년 동안으로 확대해서 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 직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을 테니까 그때 하반기에 평균 이제 보면 대략적으로 1.5% 전후에서 움직였거든요. 뭐 그때 이제 연준 기준금리가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데 그때 그 비슷한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레마죠. 금리가 여기서 이미 금리를 뭐 1.5% 정도면은 뭐 5번, 6번 금리 인상할 거를 반영한 건데, 한 6번 정도 금리 올릴 걸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 그럼 뭐 연준이 금리를 8번 올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연말까지 2.0%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년물 1.5% 이상, 10년물 2% 이상이면 2019년 하반기 수준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완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상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금리 피크설, 이런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게 만약에 피크가 된다라면, 어떤 재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또 긴축, 이런 뉴스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목별 지난주를 돌아보면, 코스피는 하나금융, 하이닉스, 포스코,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NC소프트, 바이오, 자동차, 건설 이런 건 빠졌고, 하이닉스가 올라간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좀 대충 요약만 해보니까 하이닉스가 3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이번 달에만 한 9% 정도 올라갔고, NC소프트는 지금 9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카오가 8주 연속 하락했다가 2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발목 잡혀 있고 하이닉스가 올라간다. 키옥시아 건까지 겹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있죠. 주말에 미증시에서도 미증시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코스닥 쪽은 뭐 위메이드 낙폭이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주요 종목 쫙 펼쳐놨는데 플러스 난 업종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다 많이 빠지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가 속속 이제 나오니까 실적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뭐 좋게 나오는 거 나쁘게, 물론 이제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에 주가의 어떤 낙폭이 되게 크고, 또 여기에 뭐 공매도도 좀 더해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합쳐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많이 흔들렸다. 특히 이제 그 게임주의 낙폭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 이게 게임 업종 여기 들어가거든요. 업종 지수가 30%가 빠졌어요.
게임주가 방어가 되느냐 여부.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종 수급이 되게 안 좋거든요. 현대차가. 그러니까 현대차가 돌아서느냐. 요 두 가지가 양시장에 시장이 좀 살아나나 보다. 요 바로미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많이들 걱정하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지도인데 러시아 딱 옆으로 가고 여기 이 왼쪽에는 이제 또 나토 국가들 또 이제 미국하고 친한 나라들 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딱 가운데 이제 이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이죠. 좋게 보면 뭐 러시아에서 가스관 보낼 때 일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좋은 어떤 교류가 있을 때는 좋은 길목, 나쁘게 있을 때는 이걸 빼앗는 어느 쪽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 이제 목전에다가 칼을 겨눌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떤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이제 나토로 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다가 이제 칼을 겨누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나토 국가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다고 정치력 있는 나라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 국민의 종인가? 하여튼 그런 TV 프로그램에 드라마에 출연했던 사람이 대통령 막 국가를 비판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배역으로 받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하도 후련하게 하니까 사이다 그래가지고 막 후련하다 막 저거 막 이런 거 있고 막 좋아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예요. 통쾌하다라는 느낌을 주면서. 예, 그러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자기 주변 사람들을 너무 앉혀놨거든요. 막 PD, 드라마, 작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측근으로 막 주요 고위직에 앉혀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력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인 능력이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의 협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이제 팩트별로 좀 나열을 해보면 미국과 영국이 자국민을 철수하라고 권고를 했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16일에 침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어떤 이제 보도가 나왔고, 또 주말에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이 이제 정상 간의 어떤 통화가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다라고 했죠. 근데 반면에 또 그 우크라이나 침공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클렘린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우린 침공할 생각 전혀 없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막 왜 이렇게 저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또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막 섞여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진짜로 침공이 될지 이거는 좀 불투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지율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때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지율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뭐 곡물 가격,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빵 터진다. 예전에 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터졌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때도 중동이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 유가를 받아들이는 시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너무 커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이걸 또 즐긴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에너지 가격 올라가니까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이 되면 난방유라든가 천연가스, 난방용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이전만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하게 지금이 협상력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 단지 이제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뭐 다른 요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이제 16일 전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 전쟁 리스크 터졌을 때 증시의 어떤 반응 그러니까 이거를 또 표로 나타낸 게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면 평균적으로 당일 낙폭은 1.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바닥까지 어느 정도까지 빠졌다가 바닥에 왔느냐? 마이너스 4.6% 정도 왔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칠 때까지 내려가는 기간은 한 20일 정도. 그 다음에 회복되는 데는 그러니까 전쟁 터지기 이전 단위로 올라오는 데는 43일 정도 걸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43일 한 달 반 정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게 뭐 국제전 포함을 다 한 거예요. 전면적인 전쟁은 세계대전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이후에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막 빠지거나 다른 재료가 섞이지 않았다면 뭐 예를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거 갖다가 터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심각하게 빠진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19년도에 뭐 그 사우디에 뭐 드론 공격 있을 때 아람코에 그때 이제 나왔을 때 이렇게 많이 뭐 40일 만에 복원됐다. 근데 그때는 근데 뭐 미중
무역 갈등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때니까 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지는 않았었다. 왜냐하면 또 정말 크게 전쟁이 벌어질수록 또 유동성 투입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차라리 불확실성이 회담이 딱 종료가 돼서 깔끔하게 평화적으로 끝나든 공격이 시작되든 결론이 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흐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증시 자금을 보면 유입이 되게 많이 됐죠. 이게 이제 이 벽돌색, 제가 옛날 사람이라 벽돌색이라고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식인데 유입됐다가 유출됐다 유입인데 자금 규모가 되게 커졌어요. 예, 자금 유입이 굉장히 커져서 12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피니티 기준으로 그렇고 그 EPFR 기준으로 봐도 이게 이제 자금이 되게 많아졌죠. 이게 이제 이 남색이라고 하나요? 이 선이 가장 최근이고 그 전주 전전주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자금 유입되는 게 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에 이제 텔레그램 제 거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그 코멘트죠. 그러니까 보시면 주식형 펀드의 자금이 전주 대비 2배 정도, 그러니까 양쪽 다 EPFR 기준이나 양쪽 다 이제 보면 되게 크게 올라가는 증가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갑 사정은 탄탄합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만 매수 전환이 됐고 대만하고 인도는 아직까지는 이제 매도 중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가 9일까지 데이터예요. 수요일까지 지난주. 그러니까 목요일에 미국의 목요일 이후에 그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를 반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또 다음 주에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지갑은 두툼하다. 또 외국인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매도할 만한 동기가 있지는 않다. 재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또 다르겠지만 자금 사정은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안 좋고 자금 사정은 괜찮고, 그러니까 재료만 좀 진정이 되면 제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을 좀 보면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국채금리가 2.0, 1.6, 2019년 하반기로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서 정점이 되느냐. 금리 관련된 뉴스는 나오면 나올수록 부담이 되는 위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정점을 치고 안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죠. 이거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6일이라는 날짜를 찍어버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16일 이러면서 이제 자꾸 또 우크라이나 재료를 바라보게 됐거든요. 요 어떤 군사적인 구체적인 변화가 생기느냐 이거. 그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50%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계속 매수해주면 투자자들이 나쁜가 보다 하다가도 시장 올라가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버텨주는 게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이 구도로 가느냐 아니면 낙폭주, 예를 들면 제가 바로미터로 말씀드린 게 자동차. 왜냐하면 자동차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낙폭 쪽 수출주 쪽으로 돌아오느냐 요 구도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악재 사이클이 지나갔다 안 갔다 이렇게 이제 가늠이 되거든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이 차트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내 확산 지금 10만 병 이상까지 가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국내 이제 확진자 그래프인데 올라가다가 약간 이제 주춤하는 건가 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그래프만 놓고 오면 숫자는 엄청나긴 한데 근데 이게 이제 주말에 나온 데이터라서 이제 주중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그래프가 보면 뭐 사실 이렇게 횡보하다 올라가고 이런 사이클이 있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점이라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점이 이번 달이냐 일각에서는 3월 중순 이후에 20만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오면 그게 이제 피크가 될 거다 이런 어떤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이번 주에 만약에 계속 5만 명대에서 멈추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이거 확진자 피크 치나보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만 명대에서 증가되는 속도가 둔화되느냐 더 빠르게 올라가느냐 지금은 증가될 거다 이런 어떤 분위기긴 한데 이게 이제 멈칫하면 위드 코로나가 다른 재료를 또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하이닉스 말씀을 드려서 번외 차트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하이닉스 지분율 구도예요. SK텔레콤이 20%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9%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사주조업이 있고 해서 30% 정도는 잠겨있는 물량 그리고 70%가 돌아다니는 건데 50.5%가 외국인들 지분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20%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관이 아마 5에서 10% 정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이 10%에서 15%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유통 주식이 계속 줄어드는 구도가 됩니다. 이거는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하지 않는 한. 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계속 주도를 하면 탄력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붙게 되고,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시가 시가총액 3위 종목이니까 지금, 그리고 반도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좋게 보나 보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응원단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시황성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시황맨의 띄고 주식 이야기 검색하시면 제 채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